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릴 논문은 Sampling Methods in Deep Embedding Learning입니다. 해당 논문은 CBPR 2017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Deep Embedding Learning이란 우측과 같이 이미지를 같은 색으로 보이는 같은 클래스를 가지는 이미지끼리 가까운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임베딩 벡터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써 이미지 검색이나 클러스터링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딥 임베딩 러닝, 다르게는 딥 매트릭 러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CNN을 통해 임베딩 공간을 최적화해주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본 논문의 큰 컨트리뷰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디스턴스 웨이티드 샘플링입니다. 즉 어떻게 데이터를 잘 샘플링해서 배치를 구성할 것인가입니다. 이때 데이터 샘플링을 랜덤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의 임베딩 벡터 간의 거리를 고려하여 샘플링을 해줍니다. 거리가 가까운 이미지보다 먼 이미지를 더 자주 샘플링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와 안정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트리뷰션은 Sample Margin Based Loss입니다. 이미지의 임베딩 벡터 간의 상대적 거리를 고려해서 로스 펑션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앵커와 파이스티브의 거리가 앵커와 네거티브 거리보다 작아지도록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모든 로스 펑션의 성능을 능가한다고 실험 결과를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으로 보시면 하나의 배치 사이즈에서 데이터의 거리를 고려해서 앵커와 파이스티브 그리고 네거티브를 샘플링한 뒤 각각의 이미지를 CNN을 통과해서 임베딩 벡터를 만들어주게 되고요. 이러한 거리를 고려해서 로스를 계산한 뒤에 백 프로파게이션을 통해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고 다시 CNN을 통과하면서 임베딩 스페이스 안에 임베딩 벡터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는 어떠한 연구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흔히 쓰이는 컨트라스티브 로스가 있습니다. 컨트라스티브 로스는 두 이미지가 같은 클래스에 속하면 임베딩 벡터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고 다른 클래스에 속하면 임베딩 벡터 사이의 거리를 최대화하려는 목표를 가진 로스 펑션이 되겠습니다. 이미지상 i와 j 간의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나타내고요. 이때 두 개의 이미지가 같은 클래스이면 1이어서 왼쪽 소식이 적용이 되고 다른 클래스이면 0이어서 오른쪽 소식이 적용됩니다. 이때 dij는 이미지 ij와 임베딩 벡터 사이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나타내고요. 추가적으로 네거티브 쌍이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 있도록 스레시홀드 값을 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렐루나 맥스와 같은 힌지 펑션을 줘서 로스가 음수가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미지 쌍 간의 파이스티브면 가까이 하고 네거티브 관계면 멀리 보내주도록 임베딩 벡터를 만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트리플렛 로스가 있습니다. 컨트라스티브 로스와는 다르게 3개의 이미지를 통해 로스를 구성해주게 되고요. 파이스티브와 네거티브 쌍 사이의 상대적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파이스티브 쌍의 거리가 네거티브 쌍의 거리보다 작아지도록 학습하며 네거티브는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마진값 알파를 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색에서는 파이스티브와 네거티브 간의 상대적 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트리플렛에서는 이러한 상대적 거리를 고려하였지만 기존의 컨트라스티브 로스는 각각의 절대적 거리를 고려하기 때문에 성능이 이런 트리플렛 로스가 더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세미 하드 샘플링이 있습니다. 트리플렛 로스 펑션에서 사용되는 샘플링 전략인데요. 파이스티브 쌍의 거리보다는 크면서 가장 가까운 네거티브 쌍을 선택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서 이러한 네거티브 샘플을 선택할 때 파이스티브 쌍과의 거리보다는 크면서 네거티브 쌍 중에서는 가장 거리가 가까운 네거티브 쌍을 샘플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랜덤 샘플링을 하게 되면 유니스피어 상에서 일반적으로 루트 2 거리에 많은 샘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지 케이스인 루트 2 거리만큼을 많이 샘플링해주게 됐었는데요. 그렇다고 파이스티브보다 거리가 작은 하드한 네거티브만을 샘플링하면 학습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앵커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파이스티브보다는 큰 네거티브 샘플들을 샘플링해서 안정적으로 학습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비교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디스턴스 웨이티드 샘플링 기법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확률 분포 함수를 적용하는데요. 오른쪽과 같이 파란색의 네거티브 샘플들이 분포하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네거티브 샘플은 멀리 위치하게 되지만 파이스티브보다 가까운 네거티브 샘플들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샘플들의 확률 분포가 이와 같은 함수를 따르게 되는데요. 이 함수는 두 샘플 간의 거리 d와 임베딩 공간의 차원 n을 고려합니다.
거리 d가 멀어질수록 값이 증가하고 인베딩 공간의 차원 n이 높아질수록 샘플링 확률이 감소합니다. 거리 d가 0과 1 사이로 정규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커질수록 값이 감소합니다. 이때 여기서 뒷부분에 거리 d와 차원수 n을 고려하여 거리 d가 클 때 값은 0에 가까워지고 거리 d가 작을 때 값은 1에 가까워지는 수식으로 결합된 확률 분포 함수입니다. 이 확률 값을 보시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평균 루트 2, 분산은 2n분의 1에 접근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니스피어상에서 두 데이터 포인트 간의 거리가 루트 2 주위에 집중되어져 있고 차원 n이 커질수록 그 분포가 좁아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차원 공간에서 대부분의 인베딩 벡터들이 거의 동일한 거리에 위치하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네거티브 샘플들이 균일하게 흩어져 있을 때 이것들을 무작위로 샘플링한다면 루트 2 거리에 있는 샘플들을 얻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때 트리플렛 로스에서 마진이 루트 2보다 작은 경우에는 로스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학습에 대한 진전을 가져오지 않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실험에서 디스턴스별로 그레디언트의 분산을 계산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앵커와 네거티브 사이의 인베딩 벡터 차이를 정규화해서 그레디언트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웨이트를 업데이트 해주게 되고요. 네거티브 샘플링에서 하드할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실험입니다. 이때 로스의 그레디언트를 보면 디스턴스가 작을수록 그리고 하드할수록 분산이 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노이즈를 다르게 줘서 그레디언트를 변화시켰는데요. 노이즈를 크게 줘서 그레디언트가 더 큰 것이 더 큰 분산을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랜덤 샘플링의 경우 이지 케이스만 가져오게 돼서 그레디언트의 분산이 낮아져 학습의 진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드한 네거티브 샘플만 가져오자니 너무 하드한 샘플만 가져와서 그레디언트의 분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학습의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세미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을 하자니 특정 부분에서만 샘플링을 수행해서 너무 많은 샘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한 디스턴스 웨이티드 샘플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리 기반의 확률 분포 함수를 통해서 이지와 하드 샘플들을 골고루 샘플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학습을 하면서 다양한 샘플링을 수행합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거리 d에 대한 확률 분포 함수의 역수를 샘플링 가중치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리 d가 클수록 가중치가 낮아지고요. 즉 이지일수록 덜 샘플링되고 거리 d가 작을수록 가중치가 커집니다. 즉 하드일수록 더 샘플링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무 이지한 샘플의 경우 가중치가 너무 작아서 샘플링이 아예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클리핑 인계값 람다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샘플링될 확률 미니멈 값을 람다로 클리핑 해줌으로써 너무 극단적인 샘플링 확률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학습이 되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로스 펑션을 보시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말진 베이스드 로스와 기존 로스들과의 비교입니다. 초록색 선이 네거티브이고요. 파랑색이 파지티브, 그리고 가로축이 디스턴스, 세로축이 로스입니다. 따라서 파지티브는 거리가 멀수록 로스가 커지고 네거티브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로스가 작아집니다. 컨트라스티브 로스의 경우 상대적인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각각 계산합니다. 여기서 트리플렛 로스를 제곱 유클리디안으로 계산한 경우 이와 같이 마진 차이만큼 거리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냥 트리플렛 로스의 경우에도 파지티브와 네거티브가 마진 차이만큼 거리가 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말진 베이스드 로스는 데이터 간의 마진값 뿐만 아니라 경계선을 나타내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즉 알파는 파지티브 쌍과 네거티브 쌍이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결정한다면 베타를 통해 파지티브 쌍과 네거티브 쌍을 어디서 분리할지 결정하는 오프셋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경계선 베타를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설정해서 더욱더 잘 분리하는 것이 말진 베이스 로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말진 베이스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지티브 쌍과 네거티브 쌍이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알파와 경계선을 조정하는 베타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클래스에 속하면 1,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1을 나타내는 레이블이 있습니다. dij는 두 이미지 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힌지 펑션을 사용해서 이 값이 양수이면 그대로 리턴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리턴하는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베타가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초기값 베타와 클래스에 따른 베타값, 그리고 이미지에 따른 베타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각각의 베타값은 초기에는 1.2, 클래스별 베타에는 0, 이미지별 베타에는 0을 세팅해주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편미분하여 베타를 업데이트해줍니다. 여기서 yij는 두 데이터 간의 레이블 관계를 설정하고요. 같으면 1, 다른 클래스이면 -1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1 안에 있는 값은 지시 함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과 베타와 이미지 간의 디스턴스를 고려해서 이 조건이 참일 경우 1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0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베타를 업데이트 해주게 되고요. 이렇게 업데이트된 각각의 모든 베타를 통해 마진 베이스드 로스 펑션의 합을 최소화해 줍니다. 여기서 기존의 마진 값으로 임베딩 거리의 차이를 최소화하면서 유사한 이미지는 가깝게, 유사하지 않은 이미지는 멀게 배치되도록 학습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전체, 클래스별, 이미지별 오프셋을 최적화해 줍니다. 이를 통해 최종 로스 펑션에서 베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값을 찾아가면서 로스 펑션을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베타 값을 통해서 임베딩 간의 경계선을 나타낸다고 했었는데요. 여기서 슬랙 변수 크셋 값을 적용해서 최적화 문제에서 제약 조건을 완화해 줍니다. 이러한 슬랙 변수 크사이는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흔히 적용되는 테크닉인데, 이처럼 몇몇 샘플이 경계선을 넘는 경우를 말하며 이것을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사이를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서 두 이미지 간의 거리가 특정 임계값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에 허용되는 오차를 최소화해 주게 됩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보시면 K개의 이미지를 뽑았을 때 랜덤 샘플링의 경우 컨트라스티브 로스와 마진 로스가 이 정도였다면, 세미하드로 샘플링했을 때 컨트라스티브 로스, 트리플렛 로스의 제곱과 그대로 쓴 것, 그리고 마진 로스를 썼을 때 이게 가장 성능이 좋았고요. 또한 이제 디스턴스 웨이티드 샘플링을 통해서 컨트라스티브 로스, 트리플렛 로스의 제곱, 트리플렛 로스 그대로 쓴 것, 그리고 마진 로스를 썼을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이 대체로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썼을 때 여기서 더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트리플렛 로스보다 마진 베이스드 로스를 사용하면서 디스턴스 웨이티드 샘플링을 했을 경우 리콜 1 실험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고요. 그림으로 보시면 왼쪽 전동 드라이버를 입력했을 때 트리플렛 로스의 경우 잘못 매칭한 경우도 있었지만 제한된 기법을 통해서 색깔이 다름에도 전동 드라이버를 잘 검출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테이플러 같은 경우에도 색깔이 비슷하니 전자레인지나 자전거 손잡이, 소파 등을 잘못 검출했는데 제한된 기법의 경우 잘 검색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임베딩 스페이스를 위한 CNN 최적화 기법, 딥 임베딩 러닝에 대해서 다루게 되었고요. 이때 디스턴스 웨이티드 샘플링을 통해 임베딩 벡터 간의 거리를 고려하여 샘플링을 해주고, 이러한 샘플들을 바탕으로 심플 마진 베이스드 로스를 적용하여 업데이트를 해준 결과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간의 상대적 거리를 고려하고 적절한 경계선을 유지하면서 잘 분리해 주었음을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다른 로스 펑션들과의 성능을 능가해주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보다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